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금일요, 낙폭에 따른 자율 반등이에요. 제동이 걸린 모습이에요. 자,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는 거래소 지수는요, 18포인트 1% 넘게 하락 마감을 한 반면에요. 자, 개별주 위주인 코스닥 지수는요, 10포인트 2.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도요, 장 막판에 상승폭이 크게 둔화가 됐기 때문에요. 부담감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번 시간은요, 테마별 또는 종목별로요, 재상승이 기대되는 종목과 함께요, 증시 안정펀드 10조 7천억이 형성이 됐죠. 그 자금이 다음 달 초순서부터 유입이 된다고 해요.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포인트 1686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수급상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5300억 매도를 보였고요. 기간도 2150억 정도죠. 쌍끌이 매도예요. 개인들이 그 물량 다 받아주면서 7100억대 순매수. 자, 화면에 보이듯이요. 금년 연중 고점이 1월 20날에요. 2277이었죠. 자, 그 이후에 현재까지 외국인 매도가 16조 4800억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촉발된 하락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돼줘야지 의미 있는, 그러니까 지속성 있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반등장에서도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 20일 이동평균선, 그렇죠? 한 1800선까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좀 미치지 못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요번에 좀 지수가 다시 재하락을 한다 해도요. 지난 3월 19일이죠. 1439포인트. 그렇죠? 최근 저점이에요. 그것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상당히 작죠. 왜? 글로벌 경기 부양책이 있죠? 계속적으로 나오고 더 확대되고 2008년보다 더 강력한 증시 부양책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저점을 깰 가능성은 낮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요번에 유료 회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상승 때 전일과 금일 현금을 한 20% 정도는 마련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현금은요, 그 종목을 재매수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종목으로, 그러니까 이 주도주 관점에서요, 지난번 설명을 드렸던 덜 빠진 종목, 그리고 늦게 빠진 종목, 수급이 양호한 종목 쪽으로요, 우리가 한번 재매수 관점으로 노려보자. 그 종목에 대해서는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증안펀드 수혜 대형 폭락주 노려라라는 그러한 리포트인데요. 한번 내용 볼게요. 10조 7천억 규모로 조성되는 증시 안정펀드가 흔들리는 증시에 힘을 불어 넣을지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요.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나요, 상장 지수 펀드죠. ETF에 주로 투자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이 대형주 가운데 낙폭이 컸던 종목들의 이 증시 안정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수혜를 볼 거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업종 대표주라 할 수 있는 뭐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뭐 한국조선해양, 포스코, 삼성엔지니어링, 롯데케미칼, KB금융, 하나생명증, 이러한 낙폭이 심해됐던 종목군들로 오히려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요, 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다음 달 초순부터 3조 원 내에 자금이 증시에 유입될 예정이 돼서 요번에 하락이 나온다 해도요, 아마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뭐 두 번의 증시 안전 펀드가 있었는데요. 1990년대, 그죠? 한 4조 원 규모, 그리고 2008년에는 5천억 정도, 그죠? 그런데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번에는 10조가 넘기 때문에 아마 종목별로 크게 하락하는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것이 현대모비스의 일봉이죠. 이것이 조금 장중에 우리가 조금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종가하고는 좀 차이는 날 거예요. 그죠? 자, 21선에 조금 맞닿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좀 막판에 좀 밀려서 조금 상승폭은 양봉이 좀 작아지는 모습은 나올 수 있지만요. 여기서 조금 밀린다 해도요, 그렇죠? 크게 하지 않는다. 우리 뭐 회원분 일부가 현대모비스 갖고 있어서 오늘도 뭐 설명을 해드렸듯이요.
우리가 20일선 되면은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근데 이 증시 안정제금 유입이 되면요. 그래서 좀 올라올 때마다 좀 일부 분할로 한 30%씩 한 2, 3일 나눠서 좀 정리하는 관점인데, 오늘 뭐 일부 줄였으면요. 이제는 뭐 크게 밀리는 상황에서는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나. KB금융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좀 21선 장중에 돌파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낙폭 과대 종목들, 그리고 특히 업종 대표 종목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뭐 일부 오늘 뭐 조금 일부 줄였으면은 그리고 내일 빠진다면 조금 더 끌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반도체 관련주예요. 삼성전자 PBR, 이거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역사상 저점 목표가 65,000원, 그 DB 금융투자에서 나왔는데, 자, 지금은 삼성전자 실적이 조금 부진할 걸로 좀 전망이 돼주고 있죠. 1사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6.4% 줄어든 5조 8,400억 정도. 시장 전망치가 6조 2천억대였는데 전망치보다 좀 하회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자세하게 요 내용,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 나빠지긴 하지만은 어느 사업 부분에서 나빠지는지를 잘 봐야겠죠. 우리가 보면은 이 스마트폰, TV,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지만은, 그렇죠? 이 반도체 관련 쪽에서는 실적이 어느 정도의 전망치를 충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죠. 여기 보면요. 서버 수요 강세 및 모바일 디램 재고 축적 수요로 1사분기 디램 및 랜드 출하는 기대치를 충족하고 평균 판매 단가는 각각 2.2%, 6.5% 상승세를 이어가며 실적 하락을 방어를 할 거다 해서 반도체 부분은 그렇죠? 삼성전자 내 사업부에서 실적이 그나마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 특히 비메모리 분야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변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오른쪽은 키움증권에서 나온 오늘 리포트인데요. 한번 내용 볼까요? 삼성전자 반도체 호조석 세트 디스플레이 부진 목표가 하향 키움증권. 그냥 DB금융투자에서 나온 거나 키움증권에서 나온 거나 별반 차이 없었는데 뭐 이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이 D램 쪽, 반도체 쪽은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아까 말한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그렇죠? 디스플레이 쪽이 실적이 약간 부진해서 전반적으로 약간 부진할 걸로 나온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도 보면요. 주요 사업부 중 반도체 부분은 출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동반되며 영업이익 5조 8천억으로 전년 분기 대비 58% 증가한 호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쪽은 실적이 그렇죠? 양호하게 나올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비메모리, 그렇죠? 뭐 이오테크닉스, AD 테크놀로지, 뭐 리노공업, 네페스, 그렇죠? 이런 부분들 계속적인 저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 테마별 쪽에서도요. 내에서도 우리가 좀 이따 차트 한번 보시겠지만요. 조금 안정적인, 그러니까 정배열 종목이 있고 역배열 상태가 있고 혼조형이 있어요. 저는 역배열 쪽은 오히려 이번에 상승을 할 때 물량을 일부 줄여야 되고 오히려 혼조나 정배열된 종목을 이번에 지수가 조정을 받아서 동반적으로 약간 하락을 보이면요. 오히려 그런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여기는 뭐 소재도 마찬가지고 장비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것도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반도체, 특히 이제 이 비메모리 쪽 그리고 소재 쪽 종목군들인데요. 이것도 이제 장중에 제가 이제 미리 자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종가하고는 약간 차이가 날 겁니다. 자, 우리가 화면에 보시면 네페스 정배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유니 테스트, 그렇죠? 역배열 상태에서 낙폭에 따른 자율 반등 차원에서 우리가 요번에 지수가 안정됐을 때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이 낙폭 과대주다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눈높이가 맞춰지고 동시에 조정을 받았다가 재상승이 가능한 것은 그렇죠? 그동안에 늦게 빠지고 덜 빠지고 수급적으로 안정된 그런 종목군이었어요. 정비할 종목, 네페스.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에 요번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이런 종목군으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자, 밑에는요. 소재 업체죠. SNS텍. 그렇죠? 자, 이 종목도 그렇죠? 혼조죠?
그러니까 요런, 그러니까 이 네페스나 SNS 이런 종목군들 요번에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때는 이런 종목군 이제는 낙폭 가대주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그래서 물량이 조금 소진이 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보다는 오히려 혼조 종목이 낫다. 그리고 오른쪽 종목은 동진 세미캠이죠. 좀 의외로 좀 세게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다. 완전한 역배열 상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뭐 6개월, 1년,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는 동진 세미캠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재료는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아직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인기를 못 끌 뿐이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 재료는 시장에서 이슈화되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네페스나 SNS 등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주도적인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려서 뭐 이 동진 세미캠 뭐 15,000원대 정도 수준에서까지는 한번 올라오면은 조금 일부 물량을 줄여줘야 된다. 뭐 유니 테스트 같은 경우는 뭐 한 20일 이동 평균선 있죠. 그 정도 부분.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조정을 받을 때 재매수 관점 나서야 되는 것은 네페스나 뭐 SN, ST 그리고 뭐 여러 종목이 있죠. 뭐 테스나라든지 그러한 정배열된 종목 아니면 혼조된 종목군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드리고 자 이것이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죠. 지수 안정시요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 그렇죠. 먼저 바닥을 치고 올라온 종목들 5G 종목 통신 장비에서 많다 그랬어요. 근데 최근 2, 3일 동안 지수가 급등하는데 5G나 아까 말한 네페스나 이런 종목도 상승 흐름이 약하죠. 왜? 안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눈높이가 맞춰지고 그리고 한번 조정을 받았다는 이런 종목들이 다시 부각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3월 13일 날 먼저 저점을 치고 먼저 올라온 종목 그리고 최근 2, 3일 동안 지수는 급등하는데 못 든 종목들 한번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그리고 또 급락시 뒤늦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뒤늦게 빠졌어요. 왜? 시장이 1700도 깨지고 1600, 1500이 가다 보니까 뒤늦게 크게 하락한 반도체 관련주들 빠지더라도 그동안 올라올 때 매수를 많이 했던 그렇죠?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적게 매도한 종목이 좋다 그랬죠. 뭐 팔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시장 역량 하락에 의해서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거다. 그렇죠? 그러한 종목에서 반도체는 반드시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개별 종목 특히 콘텐츠 쪽에도 많죠. 우리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넷마블 그렇죠? 그리고 뭐 인터넷 관련 카카오, 한국사이버 결제 한번 요 종목군들 한번 살짝 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자, 최근에 보면은 먼저 이 종목도 3월 13일 날 저점을 치고 먼저 올라왔고 최근 지수는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이지만 얘들은 상승 탄력이 조금 약하대죠. 어제도 하락하고 오늘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요번에 약간 밀려서 뭐 7만 뭐 2, 3천 원대 그렇죠? 만약에 7만 원 밑으로는 깨질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보여요. 물론 이제 계속적으로 뭐 추적은 해 봐야겠지만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고 그렇죠? 뭐 최근에 수급적인 상가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주가가 하락할 때 그렇죠? 동반적으로 약세해 보일 때 수급적으로 안정되고 어제만 개인들이 한 10만 주 정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보다 당연히 8만 원 그렇죠? 그런 부분 아까 말씀대로 이 SNS텍처럼 좀 정배열은 아니지만 혼조 그렇죠? 이동평균선들이 좀 서로들 섞여 있고 주가가 그 가운데 있는 모습이죠. 조금 밀리면 이런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넷마블도 마찬가지죠. 전혀 요번에 못 떴어요. 그렇죠? 왜? 빠진 폭이 없으니까는. 근데 수급적인 것이죠. 계속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개인들의 매도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렇죠?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눈높이 맞추기 차원에서 낙폭 가대주들이 올라왔지만은 그것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눈높이가 맞춰지면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탄력이 상승 탄력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가 그렇죠? 카카오가 조금 수급이 조금 불안한 개인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지만 실적이라든지 재료면을 봤을 때 얘도 역배열보다는 혼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 뭐 좀 기간 조정이라든지 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재상승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먼저 조정을 받았던 그렇죠. 그리고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던 이 통신 장비 업체들 그렇죠. 5G들 HFR이라든지 뭐 서진이라든지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이러한 종목군들
오히려 최근에 많이 뜬 종목들은 최근에 시장 흐름에 맞지 않게 덜 뜬 종목, 왜? 먼저 움직이고 덜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도주 역할로 새롭게 부각이 저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새롭게 편입을 한다면요, 이런 종목군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방송한 지 한 13, 4분 지난 것 같은데요. 처음 이 방송 듣는 분들은요, 좀 방송이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죠.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강하게 언급을 했던 테마 4개 테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비메모리, 그 다음에 소재, 장비, 그 다음에 5G 통신 장비, 2차 전지, 스마트폰인데 그 중에 스마트폰이 제일 처진다 그랬어요. 왜? 지금 스마트폰 판매량이 크게 좀 감소를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리포트 중에서는 폴더폰, 그러니까 접는 폰이죠. 자, 그 부분은 상당히 시장에서 인기가 있다래요.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화면을 적고 펼 수 있는 폴더폰은 인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정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폴더폰 부품 관련 종목들의 매력도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요번에 그 조사 업체에서, 그 시장 조사 업체죠. DSCC라는 데가 있는데요. 글로벌 폴더폰 판매량이 지난해 50만 대 수준에서 올해는 700만 대, 2021년 내년이죠. 1800만 대까지 크게 늘어날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 부품 업체들이요. 이 폴더폰은 화면도 크고 하기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가 조금 올라간다 그러죠. 거기에 따른 수혜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종목군에 관심 있는 것이 우리가 BH, 그렇죠? 그리고 SKC코롱 PI, 그리고 KH바텍, 그렇죠? 신지 만드는 거죠. KH바텍. BH는 Y 옥탈에서요. 이 일체형이죠. 인쇄 연쇄 회로 기판인데 그것도 일체형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그런 회사.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애플 공급사 패키징 기판 업체. 이것도 이제 이 스마트폰 부품 쪽인데요. 상대적 양호 기대감. 그죠? 신한투자에서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여기 애플 쪽에 납품하는 LG 이노텍, BH, 심텍 등이 하반기 글로벌 IT 제품 수요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선전할 걸로 가능성이 높아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BH, 그쵸? 이 애플 쪽이나 아니면은 이 스마트폰 부품, 여기 폴더 부품 쪽에서도 다 양쪽에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주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게 스마트폰 관련주죠? 우리가 이제 작년 9월 하수번, 그러니까 갤럭시 폴더폰이 작년 9월쯤에 출시가 됐죠. 그때 인기 좋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KG바텍, 세경하이테크, SKC코롱 PI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BH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한 1월달, 12월에 1월달에 오면서 한번 ITM 반도체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갤럭시 S20이 2월 중순, 그리고 3월 초순에 출시 예정이니까는 우리가 갤럭시 S20에 우리가 한번 관심 갖자 하면서 하이비전 시스템, 그렇죠? 카메라 부분 쪽에서 특히 TOF 아니면은 이 폴드 지점에서 광학점, 그렇죠? 그래서 액트로 하이비전을 말씀을 드렸는데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주가가 쉼없이 좀 무너지고 오히려 폴더폰 지난 9월 달에 우리가 언급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KG바텍, 세경하이테크, SKC코롱이 오히려 나은 모습, BH도 마찬가지고.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지금 좌측 상위에 있는 것이 KH바텍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BH.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우리가 갤럭시 S20의 수혜주로 종목으로 봤던 하이비전 시스템 액트로인데요. 한눈에 봐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실적 부진한 갤럭시 S 판매 부진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인기가 있는 그렇죠? 갤럭시 폴드폰 쪽 Z 플립 해서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 갤럭시 폴드 2가 나온다 그러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러한 종목.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하이비전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액트로도 마찬가지고 아까 반도체에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낙폭이 심화된 종목은 반등이 올라오면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로 물량, 그러니까 많이 빠져서 가격이 싸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흐름에 맞는, 그쵸? 는 오히려 인기가 있는 KG바텍이나 오히려 BH 쪽으로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서 만약에 내가 지금 한 울타리에 만약에 스마트폰 부품들을요 내가 뭐 비중을 좀 낮게 해서 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특히 비메모리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소재 좋고 장비고
그리고 2차 전지, 5G 통신 장비에는 그 비중이 뭐 반도체의 40%, 그리고 2차 전지 20%, 그리고 이 5G의 뭐 20, 30%, 그리고 이 스마트폰의 10%를 한다면 그 10%에 오히려 하이비전 시스템의 액트로보다는 오히려 KG바텍, BH가 낫다. 단기적으로. 하지만 제가 하이비전 설명을 해드리면서 지금 나오는 리포트들 보면요. 지금 이 연초 부분에요. 그러니까 1, 4분기 상반기에는 이 갤럭시 S20 판매가 좀 부진한 하반기부터 좋아지면서요.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액트로도 이 상적 하구가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고 실적도 다시 한번 크게 부각된다. 특히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2017년, 18년에 주가가 한 2만원 갓대 그 실적이, 그렇죠?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뭐, 길게 보시는 분들은 뭐, 전 하이비전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면은 충분히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그죠? 최근에 뭐, 반토막 났다가 조금 회복이 됐지만요. 충분히 다시 15,000원 그 이상도 저는 가능하다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적인 좀 짧은 것으로 봤을 때 빨리 움직이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은 스마트폰 내에서는 오히려 폴더폰 관련주가 확실히 더 낫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서 내가 조금 현금을 확보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 덜 빠진 종목이 아니라 조금 많이 빠져서 이번에 반등 주는 종목으로 일부 현금을 뭐 10%나 20%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하지만 다시 저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500포인트 밑으로는 다시 좀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이번에 밀리면은 이러한 요번에 최근에 좀 주가 상승폭이 적은 종목군들 오히려 관심을 갖자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 부분은요, 체험 VIP 회원 모집해서 저희도 유료 쪽이죠. 우리가 뭐 현금을 이제 일부 뭐 마련하고 또 요번에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재매수하는.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그렇죠? 한번 그 내용 읽어 보시고요. 여기 아래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요. 3월 26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